우크라이나가 예상외의 선방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쿠데타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푸틴과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제블린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정보 제공, 그리고 러시아군이 어느 곳에 있는지 EU 및 나토, 유럽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점령은 못해도 제2의 도시 하리코프를 점령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마저도 격렬한 저항 끝에 러시아군이 쉽게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토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기가 없는 사람들은 화염병을 만들 뿐 아니라 시칼 아니면 맨몸으로 탱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탱크 행렬을 막는 등 그야말로 결사의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많은 서방권 국가 그리고 러시아군, 특히 푸틴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전개인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 루블화 스위프트 강퇴. 현재 러시아는 많은 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블화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루블화로 거래를 해줄 나라가 없도록 결국 외화 달러 거래 시스템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강퇴 조치하도록 G7 및 서방 국가 다수가 합의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러시아는 모든 국력을 우크라이나에 소진하고 있으나 더 이상 전쟁에 지출한 현금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스위프트 배제 조치로 인해 대폭락하면서 사실상 루블화는 휴지만도 못한 돈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보유 중인 무기 상당수는 구소련에 사용됐던 재래식 무기들로서 EU와 나토, 미군이 지원한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동맹국들이 많은 나라들로서는 동맹국들로부터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겠으나 현재 러시아는 친구가 없는 왕따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 미국에서 수상한 자원봉사단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아마 이 조직들은 미국 네이비실에서 전역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민간인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미국 등 서방국들의 물자 지원으로 러시아가 크게 당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체첸 특수부대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격용 드론 단 한 대에 용맹하기로 악명 높던 체첸 특수부대가 전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산 감시 장비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체첸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루트를 미리 정보를 받아 매복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전부 괴멸시켜버린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우방국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군이 어디로 진입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 아니라 러시아가 자랑하던 탱크 부대 역시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블린 미사일에 의해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숫자적으로는 열세여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외무부 장관은 만약 영국인 중에 우크라이나 군에 자원 입대를 할 의사가 있으면 허가를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 참전 경험이 있는 영국인들의 수많은 개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우크라이나군의 작은 전투들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적으로는 열세여도 대부분의 자유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입니다. 이에 푸틴은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성일은 푸틴과 반감을 갖는 러시아 군부. 푸틴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예전부터 푸틴의 낚시에 매번 따라다니는 충성된 신하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긴급회의에서 그는 시종일관 아래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푸틴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과 같이 한쪽 눈을 파르르르 떨며 심상치 않은 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많은 푸틴의 최측근, 특히 군부 측 인사들은 많은 자본을 해외에 빼돌려 놓고 있는데 이번 서방의 금융제재 조치로 인해서 은닉한 자산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후진국이자 자칫 정범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재 러시아 군부의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방권 분석가들은 현재 푸틴은 치매 혹은 판단력을 잃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또 쇼이구 장관을 비롯한 군부 최실세들은 푸틴을 향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고립되는 푸틴. 쇼이구 장관을 중심으로 한 위화도해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러시아의 애뜬 군인들은 자신들은 벨라루스에 훈련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다. 또 그런데 와보니 전쟁이었다는 식의 일관된 인터뷰가 나왔고, 대부분의 러시아 청년들은 전의를 상실해 투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의 핵심 실세들 역시 자산이 동결되고 세계 역사책에 남을 전범으로 기록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항명을 하고 모스크바로 다시 진격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판 위화도해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푸틴은 벨라루스의 핵자산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푸틴이 핵버튼을 누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에 최측근에 의해 푸틴은 축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후 배상 책임. 현재 우크라이나의 많은 자유세계 진영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는 아예 파병 및 참전을 선언한 상황이며, 체코, 리투아니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본, 이태리, 미국은 수천억에 이르는 현금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다면 모두 수십 배로 갚아내야 할 전후 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역시 부분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정부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에 걸린 우크라이나 국기. 현재 세계 자유세계 국가들에서는 각 도시의 랜드마크의 파란색과 노란색의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빛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에펠탑, 런던 아이, 트라팔가 광장, 타이페이 원호원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빛으로 그려졌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도 우크라이나 국기의 빛이 그려졌습니다. 남산타워, 세빛둥둥섬, 서울시청사 등의 우크라이나 불빛이 켜졌고, 주알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면 러시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에 의존하는 러시아. 현재 서방 주요 국가들 모든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및 무역제재, 독자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극동러시아 지방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할린, 캄차카, 극동 일부 지방의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할린에서는 한국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고 캄차카에서는 해산물을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극동러시아의 경제가 한국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의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 수출이 중단될 경우 러시아는 사실상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현재 루블화가 사실상 폭락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수출 마진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당장 독자 제재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까지 교역을 중단해버리게 된다면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과 같은 석기시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 당혹해하는 중국.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중국 학생들 때문에 세계가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버스를 타려면서 무임승차를 하다가 발각되자 유학생은 우크라이나를 저주와 노골적으로 모시비아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홍콩 대만 네티즌들에 의해 해외로 퍼날라지고 있고, 당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오성홍기를 부착하고 피난을 떠나라는 지침을 현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하달했으나 심해지는 반중 감정으로 공지를 내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를 대만에 빗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뿐 아니라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과 중국 역시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의 국가들에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며 경고하는 입장을 내면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사태가 진정된다면 서방의 다음 칼날이 중국으로 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말의 시기 때에 대한제국은 대륙 세력인 러시아나 중국의 편을 들면서 과거 대한제국은 망국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 자유세계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대부흥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과연 러시아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한국 국민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번 한 주 좋은 일이 넘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